자, 우리가 좀 얘기가 많아지고 있죠? 네,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바뀐 게 너무 많아. 뭐 바뀐 게. 시즌 2인데 지금 뭐 오늘 다 할 분위기 이러면. 예, 이게 왜냐하면 수능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능이 아까 올해 고3부터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편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수능 성적표입니다. 작년 거 홍길동 이렇게 보니까 야, 좀 지금 봐도 낯선 게 수학에 가가 있네? 가형. 가형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가형 있고 나형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을까요? 그러면 올해 바뀌는 수능 성적표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일단 달라졌을까?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아요? 국어에서 국어에서 여기 칸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선택 과목을 여기 표시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합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화작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작과 언매 중에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언어와 매체. 그래서 선택 과목이 뭔가가 여기 적히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수학에서 가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확률과 통계, 네. 또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또 선택해야 되고. 네, 선택 과목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을까? 여기 보니까 과학에서 탐구 영역에서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 화학을 선택하고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이과 계열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과 윤리와 지구과학 뭘 선택해도 상관없다. 문이과 통합. 네, 문이과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에서는 지금 독일어라고 적힌 곳에 그 전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가 있었어요. 상대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절대 평가를 하겠다. 사선 근거는 전부 다 절대 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다 절대 평가로 편성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수능 출제 범위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개편된 수능이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교과목을 갖다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 공통이라고 하는 독서하고 문학이 우리 지금 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우리가 이것도 두 개 다 배워요. 그런 다음에 내가 좀 더 유리하겠다 생각하는 걸 선택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죠. 화법과 작문이 쉬운 거고요. 왜냐하면 화법은 말하는 거죠. 작문은 뭘까요? 글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는 예전에 문법이 언어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매체는 언어보다는 좀 쉬운 영역인데 다양한 뭐 신문 매체, 지금 SNS 매체 이런 다양한 매체에 대한 얘기라서 언어와 매체가 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 1, 2는 2학년 때 다 배우거든요. 교육과정에. 그런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3학년에 깔려 있고요. 미적분하고 기하는 2, 3학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가형하고 나형이 있을 때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건데 이건 조금 복잡긴 해요. 예전 같았으면 이과인 학생들도 이제 가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또 잘하는 학생들 모이고 상대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형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나형으로 바꿔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약간 어떻게 봤을 때는 좀 폐단이죠.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이제 방법을 쓰는 거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공통으로 수학 1, 수학 2는 다 보고요. 공통으로.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률과 통계보다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수학에서 좀 어려운 과목들을 공부한 학생이죠. 그래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얼마나 점수를 받았는지를 나중에 조정 점수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전처럼 나형을 봐서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적이나 기하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선택을 해서 그 학생들이 공통 영역에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게 또 내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과목 했는데 점수가 동일하다면 더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가지고 1등급이 잘 안 나온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3회 올라오게 되면 모의고사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 위치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뭐 자연계열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은 있어요. 만약 그러면 이 대학들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여기 보면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 여기서는 확률과 통계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수능에서 뭐 45분, 뭐 80분 이렇게 45문항 80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양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문학하고 독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15문항씩이었어요. 근데 2문항씩 늘어서 17문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34문항이죠. 공통이 34고 나머지 45문항이니까 11문항을 합법과 작문을 보냐, 문법과 매체, 언어와 매체를 보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점수를 우리가 조정 점수로 받게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거를 애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 똑같이 60점을 받았어요. 수원 수투를. 네. 수원 수투를 똑같이 이제 받았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은 평균이 52점이야. 네. 근데 지금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은 평균이 56점이죠. 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정 점수로 플러스 점수가 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내용을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 원래 같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안 두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을 보길 원했나 봐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오고 있고 합종을 해도 이제 수능을 준비해라. 그렇죠. 이게 수능에서 어느 정도는 맞아라.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딱 들어오면 수능 최저만 어느 정도 통과를 해주면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시를 할 거냐 정시를 할 거냐 놓고 고민을 하는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돼요. 우리 전형의 순서대로 당연히 수시 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딱 어느 거 하나가 딱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난 정시 할 거면 수시에서 얘기하는 학교 내신 성적은 포기할래. 근데 그 학생들이 그렇다고 수시 원서를 안 쓸까요? 또 써요. 나중에 되면 분위기. 그래서 수시에서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능하고 기본 연결이 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 별게 아니다. 당연히 학교 공부를 튼튼히 해놓고 그걸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수능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 얘기 애들이 했어. 선생님 저기 정시로 갈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해줬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정시로 갈래요 하는 게 그 뭐 심포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냥 핑계거리를 삼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적성 전형이 폐지되고 그래서 아예 이제 적성 전형이 없어지고 논술 대학들이 조금 증가를 해서 원래 논술 보는 인원은 줄었는데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이고요. 약대 모집 인원 증가로 자연계 입시가 올해 변화될 것 같아요. 이 약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이과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게 보통 의치한이죠. 네. 의대, 그다음 치의대, 한의학과, 그리고 뭐 수의학과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약대의 포지션이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기존에 이 약대 가고 싶은 학생들이 그 대학을 찾아보면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약학과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지 않았었어요. 기존에 어떻게 갔었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원이라고 하죠. 네. 대학원. 그게 한 2년 정도 생물학과나 뭐 화학과나 이런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원으로 이제 약학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4년 공부를 하고 약대를 졸업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우리 6년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처음부터 고등학생을 선발하겠다. 관심 있는 고등학생. 그렇게 약학 대학들이 다 체제를 또 변환시켰어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올해 고3. 그래서 올해 고3 같은 경우에 그 대학들이 수도권하고 지방대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선발하냐? 그래서 제가 그 빨간색을 쳐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종합을 30 정도, 정시를 44.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정시가 좀 줄죠. 이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 우수 인재 전형들이 대부분 있어. 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는 좀 해당 사항이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선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계 상위권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봤으면 요 인원이 1,500명 정도 돼요. 이 1,500명. 1,500명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상위권에서 1,500명이 싹 나간다는 거는 약간 그 왜 서강대 정도의 대학 레벨 1년 뽑는 학생들이 우리가 그 서강대 정도가 하나 생겼다고 봐도 돼요. 이과에서는.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올해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원서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약대 모집 대학들인 거예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조금 인원이 많은 대학들. 빨간색은 인원이 많은데 네. 파란색은 그 중간.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 아까 얘기했던 자기소개서 문항 지금 3학년하고 2학년은 여전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대교협에서 추천하는 자소서 양식이 1번, 2번, 3번 문항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의 자율 문항이 있었어요. 세 개에다가 대학 자율 문항이 한 개가 들어와요. 대부분 독서 들어왔어요. 대부분. 그런데 요번에 대교협에서 추천하는 거는 1, 2번을 합친 거예요. 이게 1, 2번을. 그래서 1, 2번을 합쳐가지고 그냥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학습 경험, 그다음에 교내 활동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1,500자로 써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어떻게 보면 1번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하면서 학습의 역량을 그렇죠. 좀 표현해봐라. 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고요. 2번은 타인과 공동체를 보니까 자신의 인성적인 측면을 우리가 체크를 하겠다. 공부하면서 너 어떤 거 좋아해? 라고 맞아요, 1번이 맞아요. 묻는다면 네. 그럼 친구들과 잘 지냈어? 라고 묻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것도 이제 이런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 게 네. 막상 이제 3학년이 돼서 이걸 쓰려고 하면 막막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자소서 문항을 작성을 할 때 보통 학생들한테 자소서 너 이제 써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학생들이 한 일주일만 주세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소서가 한 달 이상 걸려요. 이게. 얼마나 신중하게 쓰겠어. 그러니까 가져오면 그걸 계속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달 이상은 봅니다 보통. 그래서 2학년 이럴 때 우리 공부 안 될 때 한번 이렇게 내가 해왔던 활동 중에 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없어지니 1학년은 이제 없죠. 1학년은 없습니다. 1학년들은. 근데 이제 1학년은 여기서 이제 이걸 봐줬으면 좋겠는 게 자소서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대교협에서 만든 이 틀이에요. 대교협은 대학들의 얘기거든요. 네. 그럼 대학들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면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정너.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토대로 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디자인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연한 얘기였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었는데? 지금 멘탈이 좀 나갔어요 제가. 네. 그죠? 아니, 너무 바뀐 게 많아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바꾸겠다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학생들 뭐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힘들 건데 파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지금 2학기 들어서 첫 방송 이렇게 지금 했는데 뭐가 아프시겠어.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그 입시 변화
된 입시 어떤 사항들. 꼴랑 그거 봤어요. 너무 길어 쌤. 아 그래 미안해. 많이 바뀌었네 어떻게? 하여튼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나서 네. 애들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죠. 응. 너 편집은 어떻게 해 근데? 알았어 요 하여튼 알아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요? 학생부 교과전이요. 교과전이요. 멘탈이 나갔다. 자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